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cause you fade away. 자, 요즘에 정년도 빨라지고 있죠. 정년도 빨라지고 있고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야, 나는 내가 은퇴할 시점에 혹은 일하지 못하는 환경이 온다면 과연 내가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는 게 뭐죠? 그래, 수익형 부동산 하나만 사보자. 수익형 건물이든 상가든 사서 거기서 월세 좀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흔히들 가장 먼저 접하는 게 구분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투자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막상 사보시면 아세요. 불규칙한 공실률 그리고 상권 이동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낮은 공실률, 안정적인 월세, 거기다가 땅값까지 상승하는 전부 얻을 수 있는 다가구 및 상가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준신축급 다가구 경매물건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액 들으시면 완전 놀랍니다. 너무 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는 대장옥션을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에 대한 스펙 사항 전체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면목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뭐죠?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가와 주택이 혼용된 건물이다. 토지 84평, 땅 84평, 건물 122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통째로. 한마디로 건물과 토지를 다 사는 거예요. 집합 건물 일부의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는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 약 12억 11억 7천이죠. 약 12억에 평가돼서요. 말도 안 되는 끝없는 유찰을 통해 5억 7천만 원으로 하락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면 사실상 그냥 금액만 들으셔도요, 투자 준비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상가 한 개 호실도 못 사는 금액대예요. 저거는 사람들은 경매에서 이런 우량한 근린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통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상가, 구분 상가 그냥 한 개 호실을 사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부동산 경매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경매라는 기술력을 내가 탑재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상가, 구분 상가 한 개 정도를 사는 게 아니라요, 그 비용으로 토지 80평, 건물 120평대를 전부 소유할 수 있는 신축급 다가구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건물주의 꿈을 같이 이뤄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감정평가서 이미지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물건의 이미지입니다. 위치도거든요. 남양도시 개발된 신규 택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주거 밀집 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인근으로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물건지는 바로 화성시청이 인접되어 있고, 학교 용지, 공원,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런 게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업지역까지 전부 갖추고 있는 주택용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이고요. 정방향을 보고 있는 토지라 가치성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지도 간단하게 있고요. 우리 건물 계량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1층은요 총 21평이고요. 호실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0평, 10평 단위로 나눠져 있겠죠? 근데 이게 건축물 대장상에는요,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개의 호실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요거는 2층입니다. 2층이거든요. 2층은 총 36평이고요. 4개의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201호 및 204호는요, 호실이 2개씩 투룸이에요. 투룸을 가지고 있고요.
202호, 203호는 원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뭐 구별도 많이 되고 뭐 복잡하고 도면도 많이 돼 있고 구조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죠? 뭐겠습니까? 사실상 201호, 202호가 같은 호실이에요. 같은 호실. 여기 같은 호실인데 사용 승인을 받고 바로 202호로 추가로 방을 쪼개서 나온 호실입니다. 방 쪼개기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 드리죠, 제가. 쪼갠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2층은 4개의 호실이 구성되어 있고요. 202호, 203호는 원룸이고요. 201호, 204호는 투룸입니다. 총 36평의 가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을요. 3층 또한 총 36평이고요. 301, 302, 303, 304 4개 호실이 있습니다. 301, 302, 304호는 총 2개 호실씩 구성되어 있고요. 원룸입니다. 302, 303호는요. 이 또한 실제 사용 승인 당시에는 준공 당시에는 301호와 302호가 합쳐진 호실로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준공 이후에 302, 303을 방을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2가구를 4가구로 바꿨다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일어나는 일들이죠. 4층은 총 26평이고요. 2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401, 402. 자, 투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의 호실이에요. 요렇게 그냥 하나의 호실인데 사용 승인 이후에 401, 402 2개 호실로 방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총 방 개수는요, 호실 개수는요, 지금 총 12개의 호실이 존재하는 다가구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면부의 모습이거든요. 본권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우리 물건지 바로 앞에는요, 약 8m 도로폭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이동이 바로 진입 가능한 반필로티 구조라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돼요.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지 주변 상 이미지들입니다. 신규 택지로 개발된 부지라서요, 신축급 다가구 및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우리 현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좀 더 쾌적한 환경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자, 우리 물건지고요. 도로변 8m 도로를 갖고 있어서 교통이동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우리 현관문입니다. 보안문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보시면 전체적인 보안 카메라까지도 다 구성되어 있어서요, 내부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치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여기 보안용 카메라가 다 달려있죠. 달려있고요. 1층 내부 계단실인데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 위생상태, 관리상태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2층이에요.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의 경매 물건이 존재합니다. 2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6평이고요. 1호 라인과 4호 라인만 투룸, 2, 3호는 원룸입니다. 딱 봐도 그냥 아시겠죠? 뭐예요? 이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거. 같은 호실인데 하나를 쪼개놨다. 이것도 같은 호실인데 룸을 하나를 더 확보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301, 302, 303, 304 36평이고요. 1호 및 4호 라인만 투룸, 2, 3호 라인은 원룸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인터폰, 도어락 뭐 이런 것들은 다 신축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관 상태도 깔끔하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층은 총 26평이고요. 약 13평씩 투룸 구조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래 기존에 한 개 호실이었는데 2개로 나눴죠. 이것도 보시면 402호가 메인 호실로 보여져요. 왜? 현관 상태 다르죠. 여기는 약간 주황빛이 나는 이게 포인트 줄이 가 있지만 여기는 안 가 있죠. 그리고 인터폰도 좀 달라요. 인터폰도 좀 다르고요. 도어락의 모양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다른 이유는 요거는 미리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진행한 거고,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뒤늦게 생겨난 호실이겠죠.
자, 우리 물건지의 그러면 입지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지의 입지입니다.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해 있고요. 화성시청이 바로 근접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근접되어 있죠. 그리고 서해선 확장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교통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보완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근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초, 중, 고 등의 학군 조성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 거주함에 있어서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양리 이 근처가 전부 다 주변에 중공업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산단이 바로만 보여도 보입니다. 여기 산단들이 다 보이죠. 중공업 지역들이 인근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물건지는 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거리뷰나 로드뷰를 보면서 물건의 입지 현황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죠. 학교용지. 그리고 딱 봐도 신규 택지로 조성된 그런 개발 부지라 준신축급의 다가구, 상가주택, 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물건지는요, 요 이면도로로 진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쭉쭉 들어갈게요. 자, 빈 나대지도 일부 보이긴 하네요. 보이기도 하고 신축급 원룸형 건물, 다가구 건물들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 건물은 이놈입니다. 따단 좌정.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입니다. 2016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고요. 4층 다가구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요렇게 8m 도로폭을 확보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공원이나 조성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필로티로 날려서요. 도로변에서 이렇게 바로 진입해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건물의 사용 승인이 2016년도니까 딱 신축됐을 때 17년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따단 17년도 아주 깨끗한 모습이었죠? 아주 깨끗한 모습의 다가구 건물입니다. 자, 이런 걸로 누가 5억 주고 사요? 이런 걸 누가 5억 주고 삽니까? 지금 고금리 시장, 보합 시장, 남들이 두려워하는 이 시장 아니면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금리가 떨어질 세상, 자산 가치가 올라갈 세상, 그렇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할 때는 절대로 좋은 가격에 살 수 없습니다. 신흥 부자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신 모든 분들은 위기 때 탄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쌀 때, 이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형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건물 지으려면요, 최소 7억 원 이상 나가야 돼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화성에 120평대 신축급 다가구를 사는데 상가 호실 한 개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거는 지금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죠. 자, 우선 대장옥션을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건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84평이죠. 신도시 개발되는 토지라 감정가만 6억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 최저가는 이 토지의 감정가액도 미치지 못합니다. 신축급 다가구 건물은 거의 서비스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건물은요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층별 20평에서 30평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요 122평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매매 시장에서들도 가장 선호하는 연식입니다. 왜냐하면 신축은 또 비싸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신축하자니 높아진 자재값 때문에 신축 못하겠고, 그러면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진 한 5에서 한 10년 사이 이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매물들은 많이들 선호합니다.
딱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연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권리 분석해 볼게요. 그럼 권리상 큰 하자가 있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자, 채권 권리는요, 총 9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부터 임차권까지 총 9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고요. 등기부의 채권 총액은 9억 6천만 원대입니다. 채권액이 다소 무겁다고 느껴지는 금액이기에 취하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요. 해당 권리부터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싹 다 지워집니다. 근데 많이들 보이시죠? 뭐 여기 임차권,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의 권리 설정이 다소 보입니다. 한마디로 임차인들이 그냥 나가버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 설정을 직권으로 설정하고 점유를 이전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약 한 50% 정도는 공실이다 라고 예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권리사항 중 인수사항 있나? 말소기준 권리는 아까 우리가 찾은 2017년도 1월 5일입니다. 자, 근데 전입일을 다 보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부 다 후순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임차인들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인들 중은 대부분이 이렇게 다 소액 임차인분들이라 낙찰 대금에서 일부는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단 미배당 보증금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또 얘기 드리면 다들 생각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야, 뭐야,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나가겠네. 이분들은 못 나가겠네. 내 돈 내놔라, 낙찰자한테. 아니 명도비로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달라고 막 요구하거나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겠네. 야,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이런 생각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모든 임차인, 전 수많은 임장을 가죠. 그리고 많은 임차인들을 만납니다. 다가구 근린주택의 상가주택의 임차인들.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하나같이. 하루빨리 낙찰자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낙찰자가 와서 내 보증금을 일부라도 혹은 전액이라도 배당받아서 빨리 나가고 싶다. 임차인들은 낙찰자를 기다립니다. 최대한 그래도 낙찰이 돼야 거기 안에서 보증금을 회수해 갈 거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낙찰자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막 돈 달라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가니까 일부라도 회수해 가니까 하루빨리 낙찰자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낙찰자만 와봐라. 내가 아주 못 나가. 명도비로 막 수천 수억을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은 단일도 안 합니다. 그런 임차인들은 없어요. 오히려 임차인들이 단합해서요,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소유자분, 현 건물자분 있죠? 이분들에게 채권 추심을 준비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고요,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최대한 높게 낙찰이 돼야 보증금액도 최대한 회수가 되니까 오히려 낙찰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안 나가 못 받아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성 잘 나오게 낙찰 받아서요, 임차인들의 보증금들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만 가치를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현재 우리 물건의 시세도 한번 그러면 체크해보죠. 우리 물건은 10년 이하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5에서 10년 정도 사용 승인일을 보고요. 매매로 보겠습니다. 단독 다가구로 보고요. 자, 우리 여기 택지 내에 있죠. 남양 택지 안에.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매물들을 한번 보죠. 뭐가 나와 있죠? 15개. 뭐 얼추 우리 물건이랑 비슷하죠? 면적이 스펙상이 동일합니다. 자, 매매 15억. 평당가 1600선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매물 보면은요, 60평대. 매매는 10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드릴까요? 매매가 10억. 영단위는 좀 절세하고 할게요. 토지 면적 60평 하면, 이 또한 1600선에 나와 있습니다. 1600선이요. 자, 얘도 1600선. 뭐 다 1000에서 1000만 1500원 이상 하겠네요. 우리 물건지 인근에는 약 1000에서 150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보수로 판단해 볼게요. 보수로
보호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토지 면적을 평당 그냥 1,000만원만 받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8억 4천. 네, 우리 물건은 얼마다? 5억 7천이다. 현재 저가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변에 상가 시세도 한번 봐드릴까요? 상가 13평대의 상가 매매가는 5억 2천입니다. 그죠? 5억 2천. 임대가 맞춰져 있네요. 얘는 5억 2천에 240만원에. 그죠? 자, 우리 다가구 물건은, 근린주택 물건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우리는 토지 80평대, 그리고 건평 면적을 100평대 이상을 전부 다 소유합니다. 그리고 안에 호실도 12개가 있어요. 그러면 호실별로 못 받아도 월세 50만원씩만 따지면 임대료 얼마입니까? 올해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거기다가 토지의 가치 상승 계속 화성실 올라가니까 이 토지의 가치 상승분은 또 내 겁니다. 근데 똑같이 5억대죠. 상가 월세 240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선택하세요. 똑같은 5억대입니다. 하나는 240만원 받을 수 있는 구분 상가 하나 살 수 있고요. 한 개는 토지와 건물을 전부 소유하면서 100평 이상의 건물을 다 소유합니다. 월세 600이에요. 뭐 어떤 거 사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상가를 삽니다. 왜? 경매를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이 경매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금융 공부를 한다는 건요, 돈을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금융 공부를 통해 자본가의 길을 걸어야겠죠. 오늘 물건은 이 구분상가 한 개의 호실 정도 살 수 있는 금액대라 사실상 매력적인 부분은 존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총평 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총평 좀. 그냥 보면 금액적인 면에 상당히 매력적인 있어요. 그죠? 자, 세계 7대 부자 도시로 선정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경기도 화성의 다가구 경매 물건을 대장호실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으로 따지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사용 승인된 지 10년 미만의 다가구 건물이라서요, 큰 수리 없이도 즉시 사용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확장되는 남양도시 개발 사업, 그 외에 서해선 연장 공사까지 다양한 개발이 밸류업 되고 있어서요, 충분한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경매 최저가가 아주 매력적이죠. 주변에 구분상가 한 개 호실 정도, 10평대의 구분상가 한 개 호실 정도 살 수 있는 금액대에 120평대의 상가주택을 전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구성한다면요, 투자 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월세 구성 시 600만원의 현금으로까지 세팅이 가능하죠. 자, 근데 단점도 있었어요. 자, 단점으로 따지면 2가지입니다. 2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공구상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경매 물건입니다. 위반 사유로는요, 건축물 대장상에 총 가구 수가 5가구인데요, 12가구로 불법으로 방을 쪼개놨습니다. 2층, 3층 아까 무단 방개수 확장한 거 보셨죠? 이행강제 및 양성화 시공 비용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면 되겠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라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면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지불해도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원상복구를 통해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상복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만 떼버리면 돼요. 2개 호실만 가지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 제 거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분명 현황상은 현관문이 있었는데 경매정보시장에 가보니까 현관이 떼져 있고 초인종만 있던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바로 양성화 시공한 거죠. 발라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시공 양성화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따져봐야죠. 시공을 안 해도 이게 수익성이 나온다면 운영하시는 게 낫겠죠. 이행강제금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래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업지역들 위주로 상권이 구성된 해당 지역인데 우리 물건지는 조금 단절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B급 상권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보수적인 조건이 필요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아니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경매 최저가가 워낙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도 높은 편이죠. 그러니 단점 등을 현장에서 꼭 체크하셔서요. 수익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반 건축물도요. 양성화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경락대출 다 실행 가능합니다. 위반 건축물이 대출 안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요. 건축물 대장상 1층밖에 없어요. 근데 무단으로 2층을 중축해 버렸습니다. 아예. 이러면 이거 2층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 못해요. 2층 철거하면요 1층 다 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렵죠. 이런 것들이나 혹은 뭐 건물 준공 당시에 준공을 아예 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 토지 위에 있거나 이런 위급한 상황 아니면 경락대출은 웬만한 건 다 실행됩니다. 위험 건축물도요. 그래서 여러 금융사와 체크도 해보고요. 현장 점검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년 대장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일이 올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복을 다 나눠드릴 수 있게 안되겠다. 복 드려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어딨지? 복 여기 넣어놓은 것 같은데 주머니에 여기 있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랑 같이 파이팅 하면서 같이 잘 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기부도 했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라이브 시청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